안녕하세요. 마일스톤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오후 5시 12분입니다. 제가 시장을 계속 보면서도 참 이번 시장은 쉽지 않구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패턴을 봤을 때는 2파의 시작점에서 3파와 4파의 초반부에 거의 매도를 해서 온전히 3파를 다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과 같이 제가 말씀드린 4파가 나오는 구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파가 일반적으로 횡보장으로서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파형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4파 구간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구간이에요. 파형상으로 보자면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모두 다 N자 형태로 횡보하는 구간이라서 굉장히 수익을 내기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파형이 나온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보니 쉬운 것이지 파형을 해석해 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지난 2, 3개월 정도의 시황 분석을 매일 보셨다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시황 분석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시황 기준으로는 시장이 꺾여서 내려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여전히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의 기미를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는 단계까지는 보인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완전히 꺾였다거나 아니면 확정적으로 다시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해서 이제는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은 더 반등해 보거나 현재 반등 파형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보시는 시황 기준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비중 조절을 정말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진입 시점과 진출 시점을 확정을 하시고요. 익절이든 손절이든 상황이 확정될 때까지는 과도한 매매를 하지 않는 것, 즉 포지션을 확정적으로 가져가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하락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크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저의 기본적 분석에 따른 결과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지를 시황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조금 더 지속된다, 즉 위로 완전히 꺾여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N자 파형이 조금 더 옆으로 가면서 상단과 하단이 제한된 형태로 갈 수 있는 옵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적 포지션보다는 매매 포지션에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른 판단이긴 하지만 금주에서 차주 정도쯤에 대략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태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치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가 마지막 파형으로 보고 있는 구간이고요. 현재 금일까지 보이는 파형을 봤을 때는 여기서 주황색으로 보이는 마지막 파형의 5파가 1, 2, 3, 4, 5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난 저점, 전 저점까지 거의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형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은 심리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5파, 5파, 3파, 5파 형태로 이런 식으로 N자 형태가 다시 나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져서 전 저점을 갱신하고 떨어지면 다시 반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파형을 그릴 수 있을 것인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N자 파형을 만들고 다시 떨어지게 되면 옆으로 횡보하는 시장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두 가지 옵션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드와치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3일이 남았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금리가 하락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해 볼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현재 보시는 패드와치 툴에서의
데이터 기준으로 보자면 상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50%가 넘는 확률로 500에서 525bp로 0.25가 또 한 번 더 올라간 상태로 상단이 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락하는 시점도 조금 더 밀렸고 하락하는 폭도 25bp 정도로밖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올라가는 파형을 이런 식으로 높게 만들고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상단을 높여볼 수 있는 단계, 즉 시간 타임을 이쪽 방향으로 보고 금리의 상단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보자면 금리의 상단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단계다. 그리고 금리 조정을 적게 받아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만 보자면 금리의 상단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상단을 높이고 상승 주기를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점점 무너졌었죠. 지난 1년 동안이 그런 상태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단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몇 번만 더 올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 메시지로 지난 2, 3개월 동안 시장이 반등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죠? 변경된 상황이 크게 없습니다.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5%가 낮은 금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현재까지 전 세계 풀린 통화량이 너무 많고 추가적으로 국가와 가계의 부채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금리 상단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버텨낼 나라가 없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상황까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아파트 가격 하락,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주식 가격을 하락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별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심리를 띄우려고 하면 시장을 어떻게든 띄워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패드와치토에서 보는 현상만 보자면 금리 상단은 다시 높아졌고 떨어뜨리는 기간과 주기도 뒤로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리는 것도 25bp 정도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은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그널이 이렇습니다. 1파, 2파 이후에 여기까지가 3파가 연장 형태로 갔다. 1, 2, 3, 4, 5. 그래서 3파. 그리고 여기가 지난 3개월 동안 4파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4파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5 형태로 보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이 파형 자체가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횡보하는 구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일부 반등했다가 급락을 하면서 파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본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서 보이는 구간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단과 하단이 거의 동일하고 N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3번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먹고 내려가는 걸 먹고 다시 올라가는 걸 먹었다면 최소 15%씩 3번을 수익을 내서 45%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파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파형들, 즉 제가 기본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2파의 시작점, 여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제가 여기서는 시황을 방송을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몇 차까지 매수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그 전에 보였던 파형들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역시도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차라는 매수를 하고 지난 1년 동안, 약 10개월 동안 대략 40% 이상의 수익을 냈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구간의 초입 부분, 저는 300대 전후로 해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해서 여기서 거의 4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제가 지켜보는 구간이에요. 제 매매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2파의 시작점에서 매수를 하고 전반적인 4파의 초입부, 3파의 완료 이후 4파의 초입부에서 대부분 매도를 하는 게 제 매매 스타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형태가 4파에선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횡보를 하지만 파형 해석이 어려워서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비중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보였던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금리 상단을 조절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장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개미 털기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시그널들이 보였고 숏 스퀴즈라고 하는
현상들도 많이 보였어요. 즉 상단으로 열어놓고 급격한 상승 파형을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까지 이런 식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인 구간이 거의 없었어요. 떨어지는 구간에도 이렇게 각도를 급격하게 올린 구간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 심리를 최대한 살려서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심리를 그런 식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 시장을 완전히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숏스퀴즈가 많았기 때문에 갭도 반등 형태임에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여기서도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떨어지는 구간에도 쉼없는 갭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들로 제가 많이 표시한 것이 여기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277부터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사파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모두 다 제한시킨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보이는 형태는 3, 3, 5 형태로 보이는데 숏스퀴즈로 인해서 여기서 보이는 파형 형태가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1시간봉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이렇게 파형 자체가 눕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완료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하락 추세선을 좀 그어서 확인해 봤을 때 시장이 이런 식으로 꺾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내려오는 파형 자체가 5파로 연장 형태로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267 전후로 해서 꺾여 내려갈 것이다 라고 봤고 분할 매수를 일부 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이는 파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지지를 받고 반등해서 다시 떨어진 형태, 혹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N자 형태로 가는 형태,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보셨던 다른 시장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나 원달러 환율,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한국 시장도 일부 지지를 받고 대략 318.59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파형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5파로 떨어진 건 맞고 하락 파동이 시작되었지만 조정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즉 3, 3, 5 형태로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파, 2파 이후에 상단을 좀 테스트 해보고요. 즉 여기에 있는 329.74 기존 고점을 완전히 테스트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반등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27 전후까지도 테스트 해보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여기서 어떤 외부 상황이나 이번 주에 파월이나 FOMC 의원들의 여러 발표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일부 반등했다가 크게 떨어지는 시그널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그때의 파형은 5파 이후에 반등을 이런 식으로 하고 1파, 2파 반등, 그리고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파, 2파 이후에 3-1, 3-2, 3-3, 4, 5 해서 3파를 연장 형태로 크게 만들면서 아래쪽에 만들었던 갭을 다 채우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갭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파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그널은 그러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면 앞서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상단갭과 하단갭을 둘 다 남겨두고 있고 그 사이에서 시그널이 멈췄어요. 그래서 위아래 어디도 가능하다, 어디로도 다 가능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비중 조절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도 시그널이 옆으로 눕는다고 하면 인버스와 레버리지 모두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여기에 있는 빅스 지수를 변동을 시키면서 선물 옵션을 모두 다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시장이 옆으로 횡보해 볼 수 있고 그 근거로 상단과 하단 갭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도 되게 비슷한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는 시황 자체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보고 있고 반등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한국 시장과 다르게 마지막 끝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죠. 여기서 제가 5파라고 보고 있는데요. 5파의 시그널이 파형 자체가 나스닥 역시 갭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상당히 만들고 현재 상단을 노려보지 못하고 꺾이고 있죠. 한국 시장과 파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이는 파형 자체가 1파, 2파 이후에 3파 언저리, 여기서 파형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3파 언저리를 보고 마지막 지금 5파를 그렸다면 제가 추세선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추세선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본다면 현재 마지막 파형을 이쯤에서 거의 그렸거나 그린 이후에 마지막 한 번 더 올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죠. 1파, 2파 이후에 3파, 4파, 그리고 마지막 5파가 아닐까. 1, 2, 3, 4, 5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파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1, 2, 3, 4, 여기가 5파다. 그래서 1, 2, 3, 4, 5 해서 3파가 길게 연장된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5파가 1, 2, 3, 4, 5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마지막 5파 형태가 1, 2, 3, 4, 5 형태로 끝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1, 2, 3, 4, 5 형태로 5파를 그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 2, 3, 4, 5 형태로 해서 현재 아래쪽 갭을 채우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것도 가능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나리오로 간다면 반등을 조금 더 했다가 파형 자체를 내려가는 파형 자체를 1, 2, 3, 4, 5 형태로 5파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물론 길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1, 2, 3, 4, 5 형태를 만들고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 해서 이런 식의 파형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반등을 했다가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하는 형태의 모습을 여기서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반등을 한번 한 이후에 하락을 하는 형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과 하락, 다시 상승을 하면서 횡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여기서 이미 1, 2, 3, 4, 5파를 그렸다면 1, 2, 3, 4, 5 형태로 5파를 그리고 반등,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이 옵션 같은 경우도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이 구간이 기간으로 보면 열흘 정도로 보고 구간 자체를 봤을 때는 횡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로 보든지 간에 현재로서는 두 가지 다 모두 다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려온 파형의 5파, 그리고 금리 상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로 이런 식으로 반등을 시작을 시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서 대부분 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시장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P52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시고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명확하게 매매를 하셔라 마셔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없는 것은 그런 리딩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저보다 더 나은 분석가와 더 나은 수익을 만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매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었지만, 여러분은 제가 겪었던 내용들을 굳이 다 겪으면서 진행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으시면,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으시면 이 P51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경험의 질과 경험의 폭이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카카오톡상으로 전달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매매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그것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한 기준을 만드시고 어느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몇 번을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남길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가셔야지만 이 P52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두 가지 정도로 모두 다 해석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든지 비중 조절을 신중하게 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또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